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이라 지금 이제 많이들 저기 뭐예요 놀러 가셨어요. 네, 크스노폰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제도 뭐 저도 방송할 때 그랬는데 휴가 중인데 방송 들으러 오신 분들은 나가라고 어제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진심이었고요. 네, 휴가 때는 그냥 푹 쉬세요. 쉬시고 녹화 방송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죠? 네, 녹화 방송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가 8월 1일이어서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어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하다가 못 끝낸 게 있어서 낙폭과대주 얘기해 드린다고 어제는 이제 그 주제를 다뤘고 오늘 이제 8월 증시 전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은 지금 대만 그죠? 대만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어디입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 그죠? 낸시 펠로시라는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이제 아시아 순방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기 전에 대만을 뭐 방문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래저래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녁 방송 때는 별로 할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방산주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시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자, 시황을 좀 보시면 오늘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 하락 마감했는데 캔들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캔들이 커요. 길고 크죠. 근데 지금은 캔들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얇아요. 근데 잘 떠 있고 오히려 저항 없이 그냥 붕 떠 있어요. 마치 연 날리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붕 떠 있는 연처럼 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회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은 또 이제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연처럼 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잘 끝났어요. 이게 중국이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아시아 증시 오늘 끝난 걸 보시면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0.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일본에 비하면은 굉장히 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시면 오늘 2.26%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최대 3.2%까지 급락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도 좀 있죠. 평소보다 많아요. 최근 평소 거래량보다는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급락 투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 있죠.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여기도 2% 넘게 급락했었고 항생지수도 오늘 2.5% 이상 급락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국이죠. 대만 가권지수 오늘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된 쪽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랑 상관없는 나라들은 올라갔거나 아니면 뭐 약간 하락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정부가 이제 북한이랑도 친했고 중국한테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 정부였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폭락했을 겁니다 오늘. 왜냐면 이제 중국이랑 같은 편에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이럴 때 좋다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이랑 오늘 가까운 나라들은 하락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네. 호주는 플러스로 끝났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중국 쪽은 다 하락 마감했고, 그죠? 네. 여기 밑에 맨 밑에 여기 이제 태국이랑 뭐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이거든요. 이게 네. 태국은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플러스 0.2%,
인도는 그냥 보합, 베트남은 0.7% 상승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만 그렇게 오늘 확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저기 유럽은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방에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자 여기 좀 해볼게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라는 미국 하원 의장이 그 7월 달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었어요. 그 대만을 방문한다. 근데 원래는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이게 연기된 겁니다. 원래는 그 전부터 이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그 미국에서 이제 대만을 방문하는 거를 중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한 나라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면서 대만을 안 뺏기려고 대만을 삼키려고 막 그러는 건데 미국이 가만 두고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의 하원의장 그 사람이 권력 순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 하원의장이니까 뭐 순위도 낮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잘못되면요 권력을 그 승계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단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만을 방문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반발을 막 하고 있고 뭐 지금 근처에서 뭐 비행기 띄우고 뭐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뭐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제 중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질을 이제 통찰력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본질을 딱 꿰뚫으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요.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야 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관점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이랑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면 땅이 굉장히 적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북한군하고 만약에 한편이 되잖아요. 북한군이랑 우리나라랑 한편 돼가지고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겨요. 못 이길 것 같죠? 이겨요. 이긴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겨요. 근데 중국은 그 허풍 떠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그 중국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서워하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자기들한테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 민족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막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되게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해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낮에 했던 얘기인데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다가 물어버리죠 그냥. 진짜 무서운 개는요 그렇게 안 짖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 많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개가 겁을 먹으면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뭐 대만에 뭐 들른다 방문한다 그거 가지고 저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입으로 이렇게 입방 하나 찢는 거하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한다고요? 아이고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잘못 덤볐다가는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네. 진짜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미국한테 덤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거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난 생각이 다르다. 그럼 뭐 생각이 다른 걸로 그냥 끝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 들으시면 돼요. 도움받으려고 이제 도움받고 싶어서 제 방송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서 좋은 것만 취해 가시면 돼요.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데? 다를 수 있죠. 그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전쟁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중국이 하도 저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는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리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중국이 저 호들갑을 떨 때 왜 저러냐 진짜.
그러면서 테마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버시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호들갑을 떨면 두 가지 테마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 미중 갈등 수혜주 중에서 대표적인 건 누구냐면 옛날에 이제 2018년 6월달에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요 둘이 붙었죠. 붙어서 막 싸웠는데 그때 대표적인 수혜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대두 관련주, 대두. 네. 큰데 머리 두자가 아니라 네, 그냥 그 메주콩이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냥 콩이요, 콩. 네. 콩 관련주인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괴롭히려고 미국 콩을 수입 안 했거든요. 미국 콩을 수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끄러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간장 저 콩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죠. 샘표식품,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 두 개는 간장, 하나는 쌈장. 그래서 갔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갔었죠. 오늘 보면은 샘표식품이 18%인가 20%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히토류.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 생산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를 뭐 미국이 안 팔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가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 움직인 거 보시면 어제 대장이 유니온 머티리얼이었는데 오늘도 대장은 유니온 머티리얼이었고요. 네. 이 정도 올랐으니까 뭐 얘기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거래좀 오늘 나왔죠. 그죠? 대량 거래까지는 아니고 뭐 최대 거래량은 아니고 조금 터졌어요. 그 다음에 T플렉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 이상 급등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끝나죠. 그리고 동국 RNS 안 그래도 어제 오후에 미리 이제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히트로 관련주 한 10개 이내로 보여드렸거든요. 네. 어떤 게 제일 센 건지 얘기해드렸고요. 그리고 동국 RNS, 노바텍 오늘 쫙 들었다 놨죠. 14%까지 급등했었어요. 이거 아침에 잡았으면 단타거리를 참 괜찮았을 것 같아요. 노바텍. 네. 끝날 때는 이제 무슨 펜싱칼처럼 끝났죠. 펜싱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노텍이라고 세노텍 이것도 오늘 10% 이상 14%까지 들었다 놨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종목들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히트로 관련주도 움직였고 참고하시면 되고 약간 샘표식품 같은 것도 들었다 놨어요. 18% 미중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히토리 관련주하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여기서 또 막 이런저런 얘기해드리면 또 종목들 막 또 그냥 아무거나 막 사실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얘기는 길게 못하겠고 이게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기를 원하시죠? 무방 참여하신 분들. 근데 얘기를 상세하게 하잖아요. 뭐 상세하게 할 때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쩌고저쩌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그대로 가서 그걸 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거 사가지고 수익 내면은 또 그죠? 네, 저한테 걸릴까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막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히토류 관련주들은 있잖아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되게 종목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 난이도를 상중하로 따지면요, 상중의 상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히토류 테마주들이 되게 쉽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네. 어느 정도냐면 머리채를 잡고서 계속 흔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테마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대선주라 그랬잖아요. 네. 대선주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대선주는 그래도 선거 날짜라도 잡혀 있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대충이라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지지율 조사도 꾸준하게 하고 뭐 버티면 그래도 좀 수익 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대선주 같은 경우는 대선주나 정부 정책주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는 대통령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되기 전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세상을 좀 바꿔줄 거다,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거다,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이재명 씨가 되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그 테마주가 움직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열 씨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 방산주하고 히토류는 레벨,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 전쟁,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막 이러다가 진짜 무슨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가는 게 저런 히토리 테마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히토리 테마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막 사시잖아요. 아까 뭐 노바텍 같은 거 대충 막 사셨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정신 없어요. 왜 정신 없냐면 뉴스에서는 막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하죠. 뭐이 사람이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오면은 뭐 중국에서 가만 안 둔다 그랬다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이제 하시거든요. 보통 개인들은 뉴스 보면서 제정신으로 주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나라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거는 개인들이 거의 손을 못 대요. 손 대시면요 거의 수익 안 나요. 방산주도 있잖아요. 개인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늦게 사고, 네,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다가 끌려 내려오고 막 그래 손절 다 해요. 옛날에 저기 빅텍 있잖아요. 빅텍. 옛날에는 어떤 분한테 내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여기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도 그랬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랬다는 데가 있고 여기서도 그랬다는 데가 있고 뭐냐면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했잖아요. 빅텍이. 그럼 뭐예요?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거나 뭐 그랬겠죠, 그죠? 네. 여기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분위기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어디 리딩방이나 그런 데서 카톡 리딩방 이런데 거기서 이제 싹 팔아가지고 다 손절해가지고 여기다 몰빵했다는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많아요. 되게 많다니까요. 이젠 끝났다, 전쟁 터진다 그러면서 이걸 싹 몰드래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막 살란 거죠. 실제로 여기서도 그랬고 뒤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히토리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 방에 관련주 있다니까요. 유니언 머티리얼도 보여주고 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혼자 하시면요 뉴스 보다가 멘탈 깨진다는 얘기. 이해되셨으면 7만원 멋지고 말이 좀 어렵죠?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토리 관련주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알고 하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게 가요 이게. 그리고 팔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팔아야 될 타이밍을 놓치세요. 왜 놓치냐면 뉴스 보니까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막 전쟁 날 것 같고 막 시진핑 아저씨 뚜껑 열려가지고 막 그죠? 네, 둥펑 먼지 막 그 막 미사일 큰 거 그냥 미국 항공모함한테 막 쏠 것 같고 그럼 미국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래 더 갈 거야 그랬는데 더 가긴 뭘 더 가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수익 난 것도 못 챙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는 아무튼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지금 하려다가 여기까지만 종목이 뭐뭐 움직였다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히토리 관련주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올해 저기 11월 달,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뒤에 미국 중간 선거 있거든요. 중간 선거.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딱 2년 중간쯤 되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중간 선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중간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상원이랑 하원 의원을 또 뽑아요. 상원 의원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3분의 1인가요? 2분의 1인가요? 그 상원은 임기가 6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 국회의원 상원 6년 맞죠? 3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만큼만 바꾸고요. 하원은 2년마다 바뀌고 맞죠, 그죠? 여기 중간 선거 때 그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안 좋거든요. 미국 민주당 그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인데 저 양반이 지금 지지율이 되게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걸리자마자 또 걸렸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지율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중간선거를 치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 추천주가 나간 게 있거든요. 관련주가. 우리 회원들은 귀 잘 이렇게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자, 이름 한번 찍어보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바이든 아저씨가 선거에서 크게 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자, 찍어보세요. 사람 이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트럼프죠. 트럼프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네. 박수를 치면서 바이든 바보 이러면서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해바뀌면 뭐 하겠어요?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하겠죠. 그죠? 네. 트럼프 아저씨가 또 나온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자, 또 찍어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네.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시진핑 아저씨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또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또 왔어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시진핑 아저씨 때 저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중국을 박살내놨거든요. 네? 그 전에는 시진핑 그 이렇게 TV에 나오면 얼굴이 좀 웃는 얼굴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로 바뀌거나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시진핑 아저씨 얼굴이 무슨 저기 뭐예요? 껌 씹다가 혀깨물은 그런 얼굴이에요. 맨날 얼굴이 약간 뭐 씹은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상이 보면 되게 떨떠름한 얼굴 있잖아요.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떨떠름한. 진짜 막 혀 깨문 것 같은 눈빛 그런 막 네?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것 같으면 얼마나 또 난리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시끄럽지. 그죠?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 이제 한마디로 그럴걸요? 중국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럴 거예요. 중국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저기 미국 사람들이 또 미국의 보수층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한 또 이제 미국을 만들겠다고 이제 막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막 가는 거예요. 네. 트럼프 수혜주가 뭘까요? 트럼프 수혜주가 뭐겠어요? 있어요. 우리 미리 사놨어. 사놨다니까. 네. 이게 히토류 방산주 이런 게 있죠.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들썩거리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스페코 네.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죠. 네. 거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낮에 했던 얘기인데 신용이 안 늘어나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신용이 안 늘어나요. 그리고 빅텍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고 있죠. 신용이 안 늘어나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죠? 대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무기도 되게 잘 팔고 있잖아요. 근데 방산주 중에 항상 이제 우두머리였던 스페코와 빅텍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기하고 탱크 뭐 그다음에 자주포 막 수백 대씩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신용이 안 늘어나요. 한일단조 최근에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뻐요.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신용이 안 늘어나요. 한일단조가 신용이 늘었다 하면 10% 이상 늘던 이제 종목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작년에 미사일 그 사거리 그 개정했을 때도 그죠? 네, 그때 많이 갔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기로도 가고 최재형 씨 테마주로 그죠? 네. 빅텍도 여차하면 신용이 막 13%, 14%막 하늘을 찌르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안 늘어나요. 그죠? 이미 바닥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4,760원이 바닥이었는데 오늘 4,500원까지 왔으니까 6,500원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어떤 회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어우, 나 여기 보는 것 같아요. 신용이 지금 최근에 이만큼 늘어나, 수직으로 늘어요. 현대로템을 사셨거나 현대로템 최근에 사신 분들 큰 손실 아니시죠? 이거 이제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걱정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방 보조모 아닌데 나 걱정돼서 그래요. 현대로템을 여기서 살까 하다가 이거 안 사고 딴 거 샀어요. 우리 라이브에서 내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종목 추천하는 날 원래 이게 아니고 현대로템을 살라 했는데 현대로템이 아침에 10% 떠서 출발하길래 이거 도저히 못 사겠다. 그래서 이거 추천하는 거니까 사셔라. 그 종목은 열심히 잘 세력이 매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신용이 이만큼 늘어나요. 더 크게 보세요. 지금 독사가, 코브라가 이렇게 비유를 들면 안 까먹으신대요. 코브라가 탁 이렇게 몸을 세우고 있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브라가 세력이 돈이 없어서 신용을 썼을까요? 참고로 에이 3.8%밖에 안 되는데 뭘 이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죄송한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짜리 거의 3조짜리예요. 이게 적은 겁니까?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 예? 그게 아니잖아요. 2조 7천억 원, 2조 7천억짜리인데 신용이 이만큼 늘어났다고요 최근에. 자, 세력이 돈이 없어서 여기다 신용을 썼을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최근에 뉴스 보고 신용 썼을까요? 답 나온 거 아닌가요? 난 참 이게 답답한 게 낮에 했던 얘기 밤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해드릴게 걱정돼서. 미안한데 이거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이에요. 차트를 보고서 신용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왜 급등했냐면 이게 철도주로 급등했는데 그때 북한이랑 그때 통일될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당장이라도 막 통일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 급등했던 여기 이게 이제 그리고서 이제 미국이랑 뭐 북한이랑 회담하고 막 그랬을 때요. 판문점 평화회담 쇼하고 막 그랬을 때 이게요. 그때를 제외하고 보면요. 다시 여기 못 돌고 있죠. 네. 그때 딱 한 번 돌파했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이 안에 있는 박스뿐이에요. 정말 강력한 호재가 아닌 이상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급락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무기 많이 팔았으니까 수익이 좋아지겠죠. 근데 탱크가 뭐 손바닥 탁 치면은 무슨 바로 만들어집니까? 한참 걸리지. 그게 현대로템 장부에 수익으로 잡히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요즘에 자동차도 저기 주문하면 1년씩 걸리는데 탱크는 뭐 저기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 여기 보면 되게 늘었던 적이 있죠.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그때 저기 북한 맨날 북한에다 다 퍼주고 막 그 저기 할 때. 근데 이거 엄청 늘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회사가 창원에도 있거든요. 이게 공장 창원에 있어요. 창원, 경남 창원에. 그 창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줌마들이 그때 이거 여기서 엄청나게 샀어요. 여기에서 신용 되게 많이 늘 때 있죠. 여기에서 왜 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내 기가 막혔습니다.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가 그랬대요. 현대로템 뭐 몇십만 원 간다고 안 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다는 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현대로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말 듣고 손 떨렸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누가 책임진대요? 아 그런 사람이 있대. 말해줄 수 없대요. 어디에서요? 아파트 창원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카페에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용이 이만큼 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주요 지지층이 아줌마들이었죠 그때. 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여기다 신용 써갖고 다 망했어요 그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으시고. 그러니까 주요 지지층들이었더니 맘카페나 뭐 그런데 아파트 그
그쪽에 그 아파트 같은 그 분들이 그때 또 창원이 또 그 진보 세력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랬던 거예요. 이게. 현대로템 다니는 사람이 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흘린 거예요. 이제 우리 고이 임원이 자기가 안 가면 책임진다 그랬다. 미치는 줄 자기가 책임지고 주고 올려주겠다 그랬대요. 내가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누구냐고. 누군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네, 그러고 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용이 그렇게 늘어나서 내가 걱정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낮에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걱정돼요. 분명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현대로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신 있으면 사세요. 네, 대형 주니까 중대형 주니까 그죠? 네, 뭐 길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지 편안하게 수익이 나죠.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는 되게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남들 손절 때릴 때 참아야 되고요. 남들 막 광분했을 때 혼자서 침착해야 되고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하죠. 근데 꽃길은 되게 쓸쓸해요. 그러니까 판단들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용이 미친 듯이 드는데 스페코나 이런 거 보면은 신용이 안 늘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안 늘어요. 사람들이 이쪽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아우 잡주. 아우 잡주. 시가총액 900억짜리. 아우 잡주 진짜. 신용도 안 쓰는 거예요. 세력이 웃겠죠. 그러면서. 참고하세요. 방산주가 지금 되게 좋은데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뭘 찾는 줄 아세요? 안전한 거 찾아요. 안전한 거. 왜냐면 시장이 안 좋다 하도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안 좋은 거 찾는다니까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한 거.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다. 안전한 거.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중대형주 가는 거예요. 이제 개별주가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다가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지금 서로 막 돌리고 있는데 그래 안전한 게 최고지. 지금은 약간 이제 개별주 가볍고 막 이렇게 좀 그 다이나믹한 걸 사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래 안전한 거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라고 또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은행으로 가요. 예금 적금. 올해 한 60조 원 늘어났는데 예금 적금으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에 들어간 게 대충 28조 원인가? 거의 절반이 최근 한 달 동안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주식시장 폭락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니까 개인들이 무서워서 어디로 가요? 은행 예적금으로 간 거예요. 예적금. 은행 이자 그 몇 프로, 3%, 4% 주는 거고요. 그거 받으러 갔어요. 이게 안전하다. 주식보다 낫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요. 거꾸로. 네. 오늘 밤에 심심하시고 잠이 안 오시면은 그 헝거 게임이라고 있어요. 영화 헝거 게임. 헝거 게임. 네. 그 보면은 그 앞에 한번 보시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무슨 저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거든요. 부족 대표로.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가운데 무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왜 달려가겠어요? 좋은 무기나 뭐 식량을 이제 선점하려고. 근데 그 여자는 거꾸로 숲으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뛰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멘토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거꾸로 뛰어라. 무기지 보러 가다 죽는다. 도망쳐라. 그래갖고 삽니다. 그냥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하고 똑같이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대만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아직 반등 이제 안 나온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낙폭과대에 따른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물타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등 안 나온 곳 위주로 하시고, 그죠?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그 로보테마주 저녁 방송 때 얘기한 적 있었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로보테마주. 이거 저녁 방송 때 했었죠 이거. 그죠? 이거 싸다구나. 네, 보세요. 네, 결국에는 윌로보틱스가 올라왔고 이거 어제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얘기 한번 했어요. 어제 여기서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원들한테 차트가 반등이 세게 나와서 좋긴 좋은데 윗골이 더 길고 매물대도 세서 걱정된다라 그랬어요. 걱정된다. 네, 이건 좀 살펴보고 해야 된다. 좀 걱정된다. 여기서 호재 안 나오면 밑으로 떨어져서 또 애매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좋은 재료 나오면 가고. 근데 이게 차트가 여기서 좀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제 회원들한테 보여줬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이 캔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거 여기서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이게 다중눌림목 박스권 돌파한 거거든요. 이게 어제 좋게 얘기했다고. 아, 이게 바뀌었다.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에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안 좋게 봤었다. 근데 차트를 잘 만들어서 살짝 올려놨다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짝 넘긴 거예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신용도 이게 재밌는 게 낮에 얘기는 안 했죠. 신용 얘기. 신용이 늘어나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신용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용이 늘어나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짝 여기다 올려놓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짝. 근데 어제 이제 돌파를 하더라고요. 살짝. 오늘 이제 삼성 뭐 스마트 무인화 공장 뭐 스마트 팩토리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치고 나간 거예요. 이제 여기는 현대차로 이제 올리더니 오늘은 삼성으로 올렸어요. 세력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었죠. 개인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손절할 생각을 하고 비관론자들은 어떻게든 그냥 뭐가 나와도 그냥 비관적으로 그죠? 네. 그런 생각만 하는데 세력들은 어떻게든 올릴 생각만 한다. 이건 세력이 만든 거예요. 오늘 기사가 나와서 상한가 갔는데 차트 만들어진 걸 보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사가 나와서 차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이 차트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어제 오후에 얘기했다니까.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 이거예요. 저희만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 가더라니까요. 뉴스 기가 막히게 나와서 삼성 무인화 공장.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로봇주들이 T 로보틱스 형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형님 그러면서 이제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에라 보러 갔다. 우리도 가자. 어제 갔잖아. 아, 또 가 그냥. 로보스타 일단 올려. 그러면서 조금씩 막 올리는 거지. 로보티즈 올려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6월달에 하락했던 게 요만큼인데 어느새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손절 안 하셨으면 이겼어요. 유일 로보틱스만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로보티즈죠? 이런 거 보세요. 자, 이거 하락했던 거 여기서 하락했던 거 다 올려놨잖아요. 아직 부족한 것도 있죠. 유진 로봇 좀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6월달에 하락하기 전에 여기였는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올라왔네. 지금 몇 가지 빠졌어. 여기에서 6월 말 7월 초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회복이 됐겠어요? 뭘 회복이 돼요? 바들바들 떨고 있겠지. 아니면 다른 종목 사갖고 또 물려가지고 이제 피를 토하고 계시거나. 근데 그냥 두 눈 질끈 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손실 났던 거에 절반은 회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더 빨리 되신 분도 있겠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왜 손절하지 말라고 했는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해가 되실 거다. 시장이 좋고 괜찮을 때 수익을 많이 빨리 자주 내드리는 게 전문가의 몫이죠. 그죠? 전문가가 해야 될 당연히 일인데 시장이 뭐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0.75% 금리 인상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할 때는 갑자기 생각 못했던 패닉이 온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못 맞추냐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맞출 수 있습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이 0.75% 금리 인상 연달아 두 번 한 거는 없었어요. 미국 연준 이사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 올해 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놀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0.75%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쨌든 했는데 여기 손절한 사람들은 다 털렸고 욕심내가지고 신용 쓴 사람, 그죠? 빚내서 한 사람 다 털린 거예요. 누가 남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남은 거예요. 힘들었지만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참아서 이겨낸 거예요. 손절하고 여기서 얼마나 손절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참아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슬슬 그 멍들었던 게 피멍들었던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진로봇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나 양봉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폭락할 때. 지금 제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다.
그게 최선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계셔라. 손실은 회복된다 그랬잖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덜 회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회복은 돼. 손절해서 그 돈 못 찾아요. 가만히 있는 것만큼 못 하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요거보다 좀 더 올라와 보면 이제 알아요. 나스닥이 좀 더 올라오고 삼성전자 좀 더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뭐 유일 로보틱스 하나 올라가니까 뒤에서 형님 그래서 막 올라오잖아요. 에브리보트 그죠? 네. 보세요. 여기 6월달에 폭락 나오기 전에 얼마예요? 37,000원? 네. 근데 여기 24,000원, 13,000원 떨어졌으니까 대충 한 30-40%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만 오늘 한 3,000원까지 왔어요. 37,000원에 33,000원까지 온 거니까 10%대 손실로 줄어든 거예요. 30% 40% 손실 났던 게 손실이 10%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차트가 예쁘거든요. 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올 때 여기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신용도 다 죽었고. 그러면 반등이 쉽고 편안하고 아주 잘 나와요. 반등 나올 때 밀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쭉 올라오면 여기서 그래요. 우리 갖고 있던 분들이 아씨 여기서 더 살걸. 여기서는 막 손절할까 말까 고민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더 살걸. 왜 그 여자분들이 애기 처음에 가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기 낳고 나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그러시잖아요. 하나 더 낳을까? 이러면서 그 엄마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힘든 거를, 그죠? 네. 애가 너무 이쁘니까 하나 더 낳고 싶어. 네. 똑같은 거예요. 아 저기서 더 살걸.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시간 지나고 뭐 또, 그죠? 생각 바뀌는 거죠. 그럼 근데 이걸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네. 한동훈 씨 관련주는 내일 좀 얘기할게요. 요거까지는 얘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한동훈 씨 거 오파스넷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일 할게요. 오늘 좀 올라왔는데 한동훈 씨 인기가 좀 괜찮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좋았으면은 한동훈 씨 담아줘 잘 갔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고 국민의힘 그쪽에 또 아사리판 됐고 이준석 그 양반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러고 있고 아주 시끄럽죠, 그죠? 네, 그래서 한동훈 씨 테마주가 힘을 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이냐면 원인 제공 시작한 거는 이준석,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말실수 많이 했고 그거보다 더 큰 실수란 거는 권성동.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처음부터 저 사람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결국엔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고를 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엉망. 지금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엉망이에요. 네. 그 사람 원내대표죠?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지금 비대위 그것도 하는데 되게 어설프게 합니다. 일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께 보일 겁니다.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판이라고 하면 이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썼으니까 이왕에 쓴 거 개판입니다. 제가 저 사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일을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씨 테마주가 조금 탄력을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한동훈 씨 테마주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 당이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 나서 그래요.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재명 씨 테마주보다는 한동훈 씨나 오세훈 씨 거나 이제 그쪽을 하는 게 낫습니다. 원래 정권 초기에는 그 사람 지지율이 높든 얕든 그죠? 여당 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한동훈 씨 테마주를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짧게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하려고 해요. 삼성 얘기.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삼성전자 여기 무방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네.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아니고 왜 자꾸 얘기하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와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이 되면서 뭐가 테마가 돌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대형주인데 이거 가면은 코스닥은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낙폭과대가 워낙 심해서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되고 다른 것들도 다 올라와야 돼서 지금은 뭐 대형주 올라간다고 개별주 테마주가 그렇게 뭐 하루 왼종일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낙폭과대 워낙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안 좋은 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까 그 뭐였더라? 이런 기사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긋지긋하다. 이거 어제 보여드렸죠? 굿바이 오만전자 개미들 3전 탈출 시작됐다. 이건 어제 기사고요. 아까 또 나왔어요. 정말 지겨운가 봐요. 기사 제목이 파란불 정말 지친다 지쳐 반등하면 잽싸게 내답한 개미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팔고 있다. 단기 불확실성에 증시 탈출 행렬. 답답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주식이 바닥이고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때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왜? 확실할 때 사서 불확실할 때 파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불확실할 때 사서 확실할 때 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비건론자들. 주식 안 사고 맨날 투덜투덜 거리다가 이제 확실하다 하면서 사가지고 다 물리고. 네. 자기는 이제 맨날 물린 경험밖에 없으니까 맨날 차트 보면서 그러는 거야.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기는 수익 내본 적이 없거든. 맨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익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관론자들 오랜만에 욕하죠 지금. 물론 지난주에도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경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밖에 안 한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주석 계속 나와요. 그런데 자, 거의 마무리 이제 질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아까 저기 낮에 우리원들 보여드렸죠. 네.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걸 볼까요? 삼성전자. 네. 여기 오늘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근데 아침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합에서 끝났죠. 0.6% 올랐으니까 뭐 크게 오른 거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이제 매도상이 매수상인데 자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원래 이제 항상 여기 삼성은요 그 매도 1순위 2순위가 하나증권 아니면 이베스트 여기 증권이에요. 네. 하나나 근데 오늘 매도 말고 매수 있죠? 매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모간. 네, 모간 스탠리. 외국이죠, 외국계. 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아침부터 계속 샀어요. 하루 왼쪽에. 보이세요? 모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올라왔죠? 왜 그랬겠어요? 누가 팔았겠죠, 그만큼? 누가 팔았을까? 예, 오늘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어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도 팔고요. 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 연기금, 예? 투신. 들이부었어, 들이. 그래서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놨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죠? 대놓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만약에 올라오면 어떡하실래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거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왜일까요? 삼성전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팔고 있던 기관들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삼성을 사자. 그러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다고 쳐봐요. 근데 아까 그런 기사 계속 나오죠. 지친다 지쳐 이러면서 개인들이 막 팔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면 개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우리가 미쳤지 삼성을 팔다니 삼성을 사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올라오면 더 빨리 팔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빨리 팔자 그러면서 막 판다고. 그 외국인하고 개인이 계속 사주잖아요. 그럼 폭등 나와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쭉 해서 폭등 나와서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은 게 맞고 이제 다시는 안 내려올걸요 한동안. 그럼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수익 날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 안 나요. 고생은 하고 수익은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돈 버실 거예요. 준비하시란 얘기예요. 엄한 데 가가지고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종목 진단, 무료 종목 진단 좀 그만 받으시고 어디 게시판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네. 어디 무방이나 공방, 장돌뱅이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종목 구걸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 다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단타만 칠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여기서 삼성전자 오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테마주 움직이는 세력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 움직이는 세력이다. 아이고 삼성 가는데 우리는 안 가네.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할까요? 아니면 삼성 올라간다.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네. 자, 우리도 일 좀 하자. 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낙폭과대주 심한 것들 돈 들어와서 막 올릴 거고, 그죠? 이미 낙폭과대했다는 반등 나오고 투에 나오기 전에 매집이 돼 있었거나 투에 나온 이후에 재매집이 된 종목은 뭐 하겠어요? 난리겠죠. 누구처럼? 유일 로보틱스처럼. 저거는 세력이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세력이 진짜 멋지게 잘 해놨네.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거는. 기사 나와서 차트가 만들어진다. 저 의도적인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까? 왜요? 주가가 올라올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세력?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다 전멸당했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오기만 하면 되게 쉽게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싸게 사서 최대한 빨리 수익 내고 다른 종목으로 또 가서 또 수익 내시는 거죠. 지금이라니까요. 네. 언제요?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됐을 때. 어제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요즘에 어떤 기사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연말 되면 연말 전에 뭐 다 회복된다, 뭐 증시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다, 그런 뉴스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덜 나오죠. 근데 슬슬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러면서. 아니 지난주까지는 뭐 아주 그냥 무슨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말이 쓱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바뀌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다 은행 갔잖아요. 예금 적금 늘러.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어디 있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돈 들고 손절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네, 새마을금고로 우체국으로 이자 조금 더 주고 안 망할 만한 곳으로 갔어요. 잘 가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놓고 간 그 지갑,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내 보유 종목 잘 체크하시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언제 들어오시려고요?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들어오시려고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신세한탄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혼자 하시건 뭐 들어오시건 간에 네. 지금이 기회란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남들이 불확실성에 도망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아까 삼성 모건스탠리 보여드렸죠? 모건스탠리가 팍팍 긁고 있잖아요. 지금 대놓고 환율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외국인한테 절호의 기회죠.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저기 꼭 시간을 좀 내서 한동훈씨 테마주나 이런 테마주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히트로 관련주 잘 보란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김 실장님이 지금 테마주 또 오늘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로봇 테마주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그 삼성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삼성이 얘기가 나오면 이 테마주가 잘 가요. 그러니까 가서 방송 보시고 방산주하고 히트로까지 얘기 다 해준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도 제 방송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제가 여기 진검승부 회원인데 어떻게 여기 가서 방송 듣나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실제로 괜찮아요. 진짜로. 네,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면 내가 뭐 방송 보라는 얘기 안 할 텐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요.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종목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네. 네. 수익도 많이 내세요. 네. 잘 내시니까 가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뭐 이제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그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은데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무더위 수혜주가 내일부터 폭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겠죠, 그죠? 네. 내일부터 비 소식이 별로 없던데요, 그죠? 네. 기대를 좀 해보죠. 네. 자,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